3월 9일 월요일의 핵심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파놓은 함정에 개인분들의 거대한 희망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수치상으론 재앙이었고 그 이면에서도 새로운 주도주를 향한 자금의 대이동이 정밀하게 실행되고 있어요. 설계된 하락의 메커니즘이었는데 선물은 망치, 현물은 못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한국 시장을 도살장으로 만들었죠. 그 방식이 매우 우아하고 치밀했는데 3월 9일의 본질은 외국인의 한국 증시 숏 포지션 수익 극대화입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파는 거예요. 약 마이너스 5만 4천 계약의 선물의 망치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지난 3거래일간 약 5.4만 계약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죠. 이것은 하락을 하면 돈을 버는 거대한 수익 구조를 미리 짜놓은 거예요. 즉 지수가 1% 빠질 때마다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겁니다. 3월 9일 당일에도 하락의 끝이 아님을 선포했죠. 그리고 현물이 못이었던 이유가 약 마이너스 3.5조 원 망치를 휘두르기 위해서 못을 박은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차없이 던졌습니다. 선물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약 마이너스 2.4조,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2조 정도 이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렸죠. 약 3.5조 원의 매도가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지수 살상용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처형인이었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마이너스 2.1조 원은 감정 없는 기계의 칼날이었습니다. 종목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바스켓 통째로 그냥 시장에 던지면서 지수 자체를 수직 낙하시켰죠. 지수가 폭락하니까 외국인은 현물에서 본 손해보다 선물 숏 포지션에서 수배의 수익을 챙기면서 무위험 수익을 실현시킨 겁니다. 이는 글로벌 인덱스 펀드들이 한국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였음을 의미하죠. C파동의 가속화인 게 3월 5일 목요일에는 마이너스 2조, 비차익이 마이너스 1.2조였죠. 3월 6일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1.9조, 비차익이 마이너스 1.6조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월요일 마이너스 2조, 비차익이 마이너스 2.1조였어요. 지난 3거래일 동안 프로그램으로만 약 6조 원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월요일 비차익 매도가 가장 컸다는 것은 매도세가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기적으로 보았을 때 월요일 인버스 2배 곧버스 거래량이 65억 주가 터진 이유는 이 거대한 프로그램 매도 폭탄을 보고 공포해지는 개미분들이 하락에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차익 거래에 반전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차익 거래가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지나치게 싸진 백워데이션 상태를 기계가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수의 단기적 과매도 구간 진입을 암시하는 유일한 희망 지표였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때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전체 마이너스 2.1조 매도 속에서도 프로그램은 네이버, 셀트리온, 펩트론 등 기계가 지수는 죽여도 이 종목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낙점을 했어요. 옵션은 장중 내내 침묵했는데 해치가 필요 없는 확신이었죠. 외국인의 콜풋 옵션 거래가 미미했다는 거는 선물 하방 베팅이 너무나 강력해서 굳이 옵션으로 위험을 분산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하락에 올인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불어 5조 원의 비명과 65억 주의 관계가 있었는데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던진 3.5조를 포함해서 기관 물량까지 개인분들이 5조 원을 받아냈어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포획된 희망이죠. 특히나 이 5조 원 중에서는 상당 부분 반대 매매라는 시한 폭탄까지 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4조 원의 손바뀜이 있었는데 삼전 거래대금 14조 원과 거래량 8,100만 주는 역대급 수치예요. 외국인이 던진 1.4조 원을 포함해서 총 5조 원을 개인분들이 산 겁니다. 악성 매물이 향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셀링 클라이맥스의 정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에도 9.3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재미있는 점은 앞선 프로그램 매수 상위에서 삼성, 하이닉스 모두 상위 20위 리스트에 두 종목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국 두 종목 다 기록적인 거래가 터지면서 약 10% 가까이 폭락했다는 것은 스마트 머니 알고리즘이 저가 매수로 멈추고 패닉 셀링에 동참했거나 대규모 반대 매매 물량을 기계적으로 밀어냈음을 의미하는 거죠. 전형적인 하락 10파동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곧버스의 저주가 등장하는데 약 65억 주 거래가 됐다는 것은 대중분들의 공포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거죠. 지난주 100억 주보다는 줄어들었죠. 매번 곧버스를 던질 때마다 다치시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시장이 끝났다라고 모두가 외칠 때 역설적으로 단기 기술적 바닥은 완성됩니다.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거래량이 65억 주라는 것은 지난주 100억 주 시장 참여자 모두가 하락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었을 때 군중의 대다수가 한쪽 방향을 볼 때가 바로 변곡점이었음을 이제 일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수 관련 ETF들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 어떤 개별 종목보다 거래대금이 크죠. 시장 참여자분들이 종목 분석을 포기하고 지수 전체 방향성에 도박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비정상적 ETF 거래 폭발 이후에는 지난주에 이미 학습이 됐듯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즉 인버스 거래량이 역사적 고점들을 찍을 때 지수는 단기 바닥을 형성한 경우가 많은 거죠. 대중분들이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고 외치며 하락에 풀베팅을 할 때 역설적으로 반등 에너지가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메이저 세력이 비밀리에 구축한 대피소가 존재를 하죠. 이곳이 향후 당분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진짜 돈의 길목이에요. 바이오의 요새, 셀트리온, 펩트론, 한미약품, 알테오젠. 셀트리온의 20만원, 20만 7천원은 외국인이 그동안 3천억을 쏟아부은 웬만해선 깨고 싶지 않은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파란 불일 때 계속 죽고 있고 오늘도 주가가 계속 이 아래로 밀리니까 귀신같이 프로그램이 417억 원을 쫙 쏴주면서 바닥을 방어했죠. 그리고 펩트론도 지수 폭락 중에 약 5% 상승하면서 독자적인 패권을 증명했죠. 비만 치료제라는 실적은 현재 시장의 절대 권력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에서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3월 9일 월요일 한미약품의 총 거래량은 약 16만 주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순 매수한 약 300억 원을
원을 당일 주가로 나누면 대략 6만 주가 나오죠. 프로그램 매수 총액이 413억, 약 8.6만 주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한미약품 전체 거래량의 52%가 알고리즘의 매수 주문이었습니다. 즉 시장에 나온 모든 매도 물량 2주 중 한 주는 프로그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져갔다는 거죠. 일반적인 수급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압도적 독점이었어요. 이날 주가가 7%나 빠졌는데 기계는 미친 듯이 샀고, 만약 메이저가 주가를 올리려 했다면 약 300억의 돈으로 주가를 플러스로 돌리고도 남았죠. 하지만 그분들은 주가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서 개인분들이 던진 투매 물량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바구니만 벌리고 받아낸 거죠. 즉 가격을 누르면서 물량을 뺏어오는 매집의 정석이에요. 주가는 시퍼렇지만 속은 가장 뜨겁게 달궈진 종목인 거죠. 유통 물량 씨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통되는 주식 자체가 이미 메이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로 주식의 희소성이 극도로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통 물량이 마른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집이 끝나고 반등이 시작되면 단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는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즉 이날 펩토론이 화려한 미끼였으면 한미약품은 조용한 암살자였던 겁니다. 지수 반등 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베타 확대를 노리는 포석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버린 외국인이 가장 먼저 집어든 카드가 네이버였는데 낙폭 과대라는 명분 아래 지수 반등 시에는 가장 가볍게 뛰어오를 스프링 종목으로 낙점한 거예요.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이 압도적 매수가 플랫폼 섹터의 단기 바닥 확인 신호인 거죠. 가장 위험했던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 섹터가 있는데 당분간은 절대 회피 위험 구역인 거죠. 단기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분들이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제물로 쓰였습니다. 월요일 개인분들이 5조 원을 산 자리가 거대한 매물백이 되어서 반등 시마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지난주까지 뜨거웠던 방산주가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 타깃이 되어서 일단은 급격히 식어가는 중이죠. 즉 당분간은 그동안 지수를 견인했던 우량 대형주들은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에 개인분들만 물린 구간이에요. 반등 시마다 탈출하려는 매물이 쏟아질 매물대 지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 반등 이후에 최후의 흔들기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개인분들의 5조 원 매수세 중에서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급격한 변동성은 불가피해요. 삼성전자 17만원, SK하이닉스 80만원이 깨지는 척하면서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스마트머니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이 선물 5.4만 계약 중 일부를 수익 실현, 매수 전환하기 시작할 건데 이때 지수가 급격하게 반등하죠. 하지만 모두가 웃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차별적 반등의 시대가 오겠죠. 지수는 올라오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겁고 그동안 프로그램과 메이저가 매집한 실적 중심의 바이오 등이 폭발적인 랠리를 보일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금의 질적 변화입니다. 즉 과거를 버려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묶인 미련을 끊어야 되는 거죠. 반등시 비중을 축소하면서 그 다음 돈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플러스 10,000 계약 이상을 사들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지난주부터 3월 9일 월요일까지의 비극은 누군가에겐 파멸이었는데 준비된 자에게는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들을 주고 있어요.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때 숫자는 진실을 말합니다. 메이저의 돈이 흐르는 바이오와 AI 인프라의 길목에서 차갑게 승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시장이 폭락한다 혹은 반등한다 단정 짓기는 무섭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 여부와 월요일 형성된 저점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것만이 현재 가장 냉철한 대응일 수 있겠죠. 현금을 준 채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투자 중의 하나입니다.